유산소 운동 적응과 젖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공부를 합니다. 저강도 운동 해보셨어요? 저강도 운동? 네. 오늘도 걸으셨어요? 그러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고강도도 해보셨어요 혹시? 네. 이건 좀 의문이에요. 네. 저강도 운동을 할 때 대부분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우리가 지방이라고 공부합니다. 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죠. 뭐냐면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 공급이 충분해야만 저강도 운동이라 하더라도 지방의 에너지원 기여도가 커지는 거예요. 산소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네. 환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고지대예요. 고지대.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산소 분압이 낮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지대에서 저강도로 운동을 한다? 근데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중, 물속. 수중에는 산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추출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므로 산소 공급이 어렵다? 그럼 저강도 운동이라 하더라도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해수면이에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충분하죠. 근데 해수면인데 폐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심장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혈관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는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환기량과 관련이 있고 심박수, 심박출량, 그 다음에 확산 속도, 혈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3대 요소, 산소 공급의 3대 요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해수면이라 할지라도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거고 그럼 저강도에서도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네. 이거 첫 번째 시간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해수면이고 폐, 심장, 혈관이 건강해요. 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충분할 거고 운동도 저강도 운동이니까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가 좋다. 아, 그러니까 이거 핵심은 이거네. 산소의 공급과 수요가 잘 맞아 떨어져야 저강도 운동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네.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흐트러뜨려 볼까요? 뭐냐면 운동 강도를 흐트러뜨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똑같아요. 해수면이고 폐, 심장, 혈관의 기능은 정상이고 고강도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 써볼게요. 산소 공급은 원활해요. 그쵸? 근데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잖아요. 한계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정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는 에너지원이 뭐다? 바로 포도당이다라는 얘기예요. 포도당이 혜성처럼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포도당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의 기여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떨 때? 고강도 운동일 때. 아, 이런 거구나. 포도당의 에너지원 기여도가 커진다? 결국 이걸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쵸? 즉 해당 과정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해자가 분해한다, 풀어 헤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해부학 해자가 이 해자예요. 이 해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 바로 세포의 바탕, 우리가 그 세포 원형질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요거를 풀어 헤친다라고 하잖아요. 그 풀어 헤친 그 물질 결과가 뭐냐? 그럼 피로부산이다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산소 해당 과정이에요. 무산소성 해당 과정.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이 피로부산이 무엇으로 전환되냐면 젖산으로 전환이 돼요. 그 이유는 피로부산이 젖산으로 전환돼야만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분해될 때 수소가 환원되는 NAD 조효소가 NADH가 되면 이게 이제 환원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환원이 돼야만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피로부산이 젖산이 돼야만 다시 산화돼서 다시 다른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또 환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자꾸 여기다 맡겨놔야만 얘가 계속 재생돼서 포도당을 피로부산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젖산은 어떻게 돼요? 축적될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때? 고강도 운동일 때. 근데 지금 제목이 뭐냐면 유산소 운동 적응이에요. 적응됐다는 얘기는 체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체력이 좋아지니까 이전에 힘든 운동이 힘들지가 않고 점점
중강도, 저강도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점점 일치해 가거든요. 그럼 젖산 축적도 감소할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적응이 되면 젖산 축적은 감소하겠구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축적이 됐어요. 그럼 제거돼야죠. 제거되려면 얘네들이 혈류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갑니다. 거기서 코리회로라는 걸 통해서 포도당 신합성을 해요. 포도당 신합성. 새로울 신자예요. 포도당이 아닌 것으로 포도당을 만든다. 이 신합성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포도당 제거 능력도 좋아질 거고, 유산소 운동 적응됐을 때예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심장, 그 다음에 뇌, 뭐 간 이런 쪽으로 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얘네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혈류를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 이동시켜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도 유산소 운동에 적응되면, 즉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향상되면 이 단백질의 양도 증가해요. 이 양이 증가한다는 건 얘네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동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제거 속도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유산소 운동 적응 능력이 좋아지면 젖산 축적이 감소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1번을 슬쩍 지워요. 예, 밑장을 까는 것 같은 느낌?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